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왜 물건을 버리지 못할까? 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어딘가에 3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옷장 깊숙이 걸린 채 먼지만 쌓이는 옷. 서랍 속에서 10년째 잠들어 있는 케이블과 영수증들. 언젠가 고칠 거라며 구석에 쌓아둔 고장난 물건들 버리려고 상자에 담아뒀다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그 물건들 손에 쥐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가도 마지막 순간 다시 꺼냅니다. 이건 그래도 아직은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하지만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이 나쁘거나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미래를 준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건을 못 버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애착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단순함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증거입니다. 자식이 쓰던 물건을 보면 그때 그 작은 손길이 느껴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을 만지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샀던 옷을 보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어찌 단순히 정리 못함으로 치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물건에 사슬처럼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 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삽니다. 이제 필요 없네 하고 미련 없이 손을 놓습니다. 다음 날이면 그 물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20년 전 물건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상자 속에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일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삽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입니까? 세대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곳.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심리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의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물건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특정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위협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뇌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일종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7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억에 대한 공포입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셋째는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넷째는 외로움을 물건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다섯째는 관계의 상징을 놓지 못하는 집착입니다. 여섯째는 결정 자체를 두려워하는 회피입니다. 일곱째는 물건을 통해 자존감을 지키려는 방어입니다. 이 7가지 심리는 서로 얽히고 설켜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여러분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슬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라며 스스로를 탓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자책하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심리의 구조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구조가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심리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마법처럼 손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버리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순서가 그동안 거꾸로였던 것입니다. 집을 먼저 정리하려 했기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것은 정리 기술이 아닙니다. 수납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탐구할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물건에 집착하는가? 왜 손을 놓지 못하는가? 그 깊은 심연 속으로 함께 내려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여러분은 진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1. 추억을 버리면 인생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이사를 권했습니다. 좁은 아파트로 옮기면 생활비도 줄고 관리도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짐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안방 옷장 가득한 옛날 옷들, 아이들이 입던 교복, 돌아가신 남편의 시계와 안경, 처음 만난 날 받았던 꽃다발을 말린 것, 첫 손주 100일 사진, 50년 전 편지들, 이걸 버리면 내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내가 살아온 증거가 뭐가 남겠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억 집착 현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자아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기 때문에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를 지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실 공포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순간, 그 물건과 연결된 시간, 사람, 감정까지 모두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마치 그 물건이 없어지면 그때의 나도, 그때의 행복도, 그때의 사랑도 모두 증발해버릴 것 같은 공포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꽃다발을 버린다고 해서 남편과의 첫 만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복을 버린다고 자식이 자라던 그 소중한 시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건은 추억을 담는 그릇일 뿐, 추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추억마저 묻혀버립니다. 수백 개의 물건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의 쓸모는 비어있는 공간에 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비워야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비워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싶은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이미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빛납니다. 추억을 물건에 가두지 마십시오.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유롭게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는 미래불안 제 지인의 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거실 한쪽에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물으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다 쓸 건데. 비닐봉지,
종이 상자, 포장지, 병 뚜껑, 노끈. 언젠가 필요할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물건 하나 사려면 얼마나 비싼데. 그냥 버리면 나중에 후회해. 그러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하나하나가 다 귀했어. 함부로 버리는 버릇이 없었어. 지금 애들은 아깝다는 걸 몰라. 이것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심리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불안이 지금 당장 필요 없어라는 사실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어렵게 살아온 세대일수록 이 불안은 더 큽니다.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결핍을 준비합니다. 혹시 또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비닐봉지. 10년 동안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그 종이 상자, 정말로 필요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언젠가를 위해 보관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물건을 쌓아두지만 정작 그 물건들이 지금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먼지를 쌓이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실은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입니다. 물론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함부로 버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서 쌓아만 두는 것. 그것 또한 낭비입니다. 공간의 낭비, 시간의 낭비, 마음의 낭비입니다. 진정한 대비는 물건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언젠가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지금을 위해 사십시오. 필요하면 그때 구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가득 찬 상자가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3. 아까움에 지배되는 손실 회피 심리.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정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10년 전에 산 신발, 고장 난 가전제품, 쓰지 않는 그릇들, 그래도 멀쩡한데요. 돈 주고 산 건데요. 아직 쓸만한데요. 라며 끝까지 붙잡습니다. 특히 비싼 물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명품 가방은 낡아서 끈이 헤어져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라며 옷장 깊숙이 넣어둡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2.5배 더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것을 놓는 것이 새 것을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에 매몰 비용의 오류가 더해집니다. 이미 지불한 돈, 시간, 노력이 아깝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데도 계속 붙잡게 됩니다. 이미 투자한 게 있으니까 버리면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산 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버리든 안 버리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지 않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공간 비용, 관리 비용, 심리적 부담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아깝다는 감정은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현재의 나에게 쓸모가 없다면 진짜 아까운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 때문에 잃는 오늘의 공간과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움에 사로잡혀 쓸모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물건을 붙잡는 손을 놓으십시오. 놓는 순간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공간, 자유,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입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물건. 의존 한 80대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실과 방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신문, 잡지, 책, 오래된 가전제품, 옷가지들.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물건들 사이로 겨우 길이 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뭔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 비어 있으면 너무 허전해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상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물건입니다. 물건은 떠나지 않습니다. 물건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건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물건을 많이 쌓습니다. 물건으로 빈 공간을 채우고 물건으로 빈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쌓을수록 오히려 더 고립됩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집이 너무 어질러져서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라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물건이 관계를 차단하는 벽이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많이 가지지 못함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함이다. 외로움은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오직 연결로만 채워집니다. 사람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자기 자신과의 연결. 물건을 비우십시오. 그 공간에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차 한 잔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짜 체움입니다. 물건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가립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식 가족과 연결된 상징, 집착. 이거 우리 딸이 처음 신었던 신발이에요. 한 어머니가 작은 분홍색 운동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신발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였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보물처럼 쥐고 계셨습니다. 딸이 이걸 신고 처음 걸었어요. 그때가 어제 같은데. 지금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이거라도 있으면 그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시간, 멀어진 관계, 돌아갈 수 없는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징적 애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물건은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쓰던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의 추억을, 그때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깊은 상실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자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품에 안기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물건을 붙잡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건을 붙잡는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머물수록 현재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그때의 아이를 그리워하느라 지금의 성인이 된 자식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잊어야 한다.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통발입니다. 하지만 이미 물고기를 잡았다면 통발은 필요 없습니다. 계속 통발만 붙잡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물건은 도구입니다. 한때 여러분과 자식을 연결했던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연결은 마음과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신발을 놓으십시오. 대신 딸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때 내가 이 신발 신고 처음 걸었을 때가 생각나더라.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연결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회피형 성향. 이거 버릴까요? 말까요? 정리를 도우러 간 집에서 한 분이 물건을 하나 들고 수십 번 물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놓고도 30분 넘게 고민했습니다. 이거 언젠가 쓸 것도 같고, 근데 또 안 쓸 것도 같고 어떡하죠? 선생님이 결정해 주세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정 회피 현상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선택의 역설 연구에 따르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물건을 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거 버리는 게 맞나? 틀린 결정이면 어떡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은 결정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틀릴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쌓이는 물건, 줄어드는 공간, 무거워지는 마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하면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만 버려보십시오. 망설임 없이 확실히 쓸모없는 것 하나. 그것을 버리고 나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후회가 되나요?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놓으십시오. 잘못된 결정이라도 괜찮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7. 물건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존감 방어.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심리를 다루겠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집에 물건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골동품, 책, 공구, 각종 수집품들 안에는 불평했지만 그분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깊이 대화해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고 집에서는 자식들이 꼰대라고 하고 아내한테는 방해만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이것들만큼은 내 거잖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잖아.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건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방어막입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존감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인정받을 기회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존감을 지키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소유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입니다. 물건으로 자존감을 세우려 할수록 진짜 자존감은 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에 기댄 자존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진짜 자존감은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물건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7가지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추억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손실에 대한 거부감, 외로움에 대한 보상, 관계에 대한 집착, 결정에 대한 회피,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방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정리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못 버리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 불안, 외로움, 상실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탓해왔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정리를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라며 자책해왔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불안을 놓아주고, 집착을 놓아주고, 두려움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얻습니다.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가벼운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여러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물건을 놓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웠어. 이제는 보내줄게. 그것이 물건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을 채우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집니다. 놓아줘야 가벼워집니다. 버려야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